네, 반갑습니다. 무지경건 박사입니다. 또 여지없이 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오늘은 그 말 많고 탈 많은 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날도 엄청 무더운데 선수들 물이라도 잘 먹고 뛰기를 기원해 보면서요. 또 오늘도 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해드릴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럼 물로 정말 물이 약이 될 수 있는지 독이 될 수 있는지 둘 다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그냥 뭐 생수를 너무 많이 갖고 다니면서 생수를 했는데 그럼 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입장을 보다 보니까 이승남 박사의 이제 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승남 박사는 다들 아시죠? 옛날에 뭐 비타민이나 이런데 많이 출연하셨었고, 그래서 국민주치의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이승남 박사는 TV에도 많이 나오셨던 분이고요. 굉장히 많이 아는 그 박용우 박사하고도 같이 출연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또 이런 책을 내셨어요. 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 그래갖고 이승남 박사의 건강하게 물 마시기 프로젝트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오래된 책이고 제가 이제 읽은 것만 해도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이승남 박사는 뭐 다시 한번 프로필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뭐 SBS 남희석 신동엽의 맨투맨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셨고 뭐 저서도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 그러시네요. 뭐 대단하신 양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의학과에 있어요. 왜 가정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실력이 제일 많냐 하면 보편적인 걸 다 아셔야 돼요. 현대의학적인 지식도 다 아셔야 되고 식생활에 대한 것도 다 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케이스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정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실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승남 박사님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이제 책을 볼게요. 그래서 머릿말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건 제가 수년을 강의하면서도 항상 주장했던 얘기 중인데 또 여기 이 책에서도 이승남 박사님이 또 얘기를 해놓으셨네요. 가족 중 누군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화장실에는 언제 갔으며 대소변을 얼마나 보았는지를 기록하는 일이다. 음식과 음료, 과일 등을 통해 섭취한 수분의 양이 땀과 대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 수분의 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분 균형은 환자의 몸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물을 또 얼만큼 먹었는지, 그러니까 하루에 배설을 얼만큼 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사실은 건강에 가장 기본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머릿말이긴 한데 이제 전체 체액 양, 그러니까 몸 안에 수분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 체액의 양은 정상이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세포 안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세포 외에 있을 경우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사실은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포 안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수분이 그러지 못하고 세포 밖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즉 몸속의 수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해 세포 안팎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물을 나는 되게 많이 마시는데 왜 몸이 건조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거예요. 세포 안으로 수분을 충분히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추천사를 보면 뭐 여기 박용우 리셋 클리닉 원장님도 또 추천의 글을 적었네요. 또 유명하신 그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분도 뭐 해놨고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또 추천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뒤에는 이제 뭐냐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쭉 있고요. 또 이제 질병별 건조 대책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7장 그것도 이제 조금 알려드릴 건데 1장이 뭐냐면 물을 마셔도 몸은 왜 건조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물 많이 먹을 필요 없다고. 특히 제일 답답한 게 어떤 얘기냐면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한의학적으로 나는 소음인이랑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물을 되게 안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구안하사 온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물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축 음료는 물이 아니다. 원액의 농축 성분이 세포에 전달되려면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더 마셔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오렌지 주스 이런 식으로 원액 100%막 이러잖아요. 포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런 좋은 성분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음료수를 먹고서 나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침 대신으로 마시는 유산균 음료와 우유, 출근 후 마시는 녹즙 역시 원액과 마찬가지다. 음료 속에 다양한 성분들이 소화 흡수되려면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세포 안에 결국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대사를 일으켜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다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거든요. 가수, 물이 더해져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원액을 먹게 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옥수수 수염차를 비롯한 각종 차 종류에는 카페인이 풍부하다. 자, 우리가 옥수수 수염차를 되게 많이들 먹잖아요. 그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도 항상 있고요. 대형 할인점 가봐도 옥수수 수염차 되게 많은데 우리는 쉽게 그걸 물대용으로 많이 들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주스나 연한 아메리카노, 커피는 괜찮지만 열량이 높은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커피 믹스나 한약만큼이나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를 뭐라 그래요? 구정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커피 그럼 뭐를 의미해요?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가면 에스프레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탈리아 사람들이 구정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실 커피죠. 네. 근데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독소가 몸 안에 쌓인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물질은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가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두통, 손발저림, 부정, 만성 피로 등 각종 증상이 생긴다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충분히 물을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요즘은 좀 물을 좀 마시지 않나요? 워낙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물을 섭취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물량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뭐를 보충해 줘야 돼요? 수분과 미네랄들을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열사병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남 박사님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몸속에 커다란 물독과 작은 물독이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독이다. 우리 몸의 60에서 95%는 물로 되어 있다. 겉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뽀송뽀송 말라있다 해도 몸속은 물로 가득 차 있다. 태아가 양수 속에 잠겨있듯 우리 몸의 세포는 물속에 잠겨있는 셈이다. 물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에 따라 다른데 뇌의 75%가 수분이고요. 심장의 75%, 폐의 86%, 간의 86%, 신장의 83%, 근육의 75%, 혈액의 94%, 연골의 80%, 결합 조직의 절반이 물이다. 심지어 지방세포는 물론 지방 분자의 10%도 물이다.
우리는 지방 그럼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10%는 수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 1, 2%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각 장기의 수분과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통이라 그랬어요. 두통. 그래서 편두통이나 이런 분들 있는 분들도 사실은 물을 얼마큼 드시는지 많이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1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장기와 근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세포들이 단지 물에 흠뻑 잠기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분으로 둘러싸인 세포 내부에도 물은 존재한다. 즉 세포 안팎에서 물이 서로 교류하면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주고받는다. 수분이 세포의 주거 환경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일본의 마사토 박사인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은 모든 정보의 전달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그림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포 안과 밖에 수분이 얼마큼 필요한지, 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나타낸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마셔도 물독에 물이 부족한 이유가 있다 해서 크게 두 가지를 꼽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체온이랍니다. 체온이 낮기 때문에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무슨 체온이 낮아 요즘 더워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체온을 재보면 어때요? 요즘은 어딜 가나 체온을 많이 재죠. 코로나 때문에. 몇 도 나오세요? 대부분이 36.5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해요. 보통 젊은 친구들은 35도 선에서 많이 멈추거든요. 36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차니까 수분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럼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은 30%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요즘 젊은 여성들이나 더우니까 어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 나오는데 옆에 딱 쓴 이제 자리가 없어서 쓴 아가씨죠. 그냥 과감하게 배꼽티를 그냥 배꼽이 다 보이더라고요. 좀 그래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적은 나트륨의 섭취다. 그러니까 몸이 차고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나트륨을 섭취 안 할까요? 근데 과연 나트륨일까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뭐냐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트륨 하나만을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나트륨이 사실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섭취하죠.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 양이 얼마고요? 컵라면 하나에 나트륨 양이 얼마고요? 또 햄버거 하나에 나트륨 양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나트륨과 소금을 구분 못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이승만 박사님은 두 가지 때문에 물이 부족하답니다. 낮은 체온하고 나트륨 섭취의 부족.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드시는 것도 결국은 만병의 근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입맛에 맞게 드시는 게 맞는 거고요. 2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부족하면 질병과 노화가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도 혈액을 통해 필요한 기관으로 전달하는 데도 혈액에서 각 장기의 세포로 전달할 때에도 수분이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물을 참 안 먹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이 맛이 없다 그래요. 물이 맛이 없대요. 물은 맛 없죠. 물은 맛 없어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이대별로 수분량이 얼마큼 우리가 부족해지고 필요한 양과 실제 양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사를 해갖고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장대별로 마셔야 된다라는 거에 많은 양들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성분들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25년째 비만을 치료한 필자가 단언하건대 결코 물을 마셔서 살이 찌는 경우는 없다. 물만 먹어도 사실
결코 물을 마셔서 살을 찌는 경우는 없답니다. 25년의 경험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5년째 비만만을 치료해 주신 이승남 박사님이 그래요. 물을 마셔서 살을 찌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핑계 대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미용 이런 것들. 자,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피부도 탱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충분히 드셔야지 이렇게 팽팽해지고 수분과 미용 피부 그래가 피부 미용 해가지고 수분이 비타민 C가 비타민 A와 E가 그다음에 항산화제가 자외선 차단제가 이게 얼마나 피부 미용에 중요한지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건 뭐 굳이 다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실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장에는 물에 관한 잘못된 건강 상식, 그래서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승남 박사님도 그래요. 얘기해 놓으시는 게 그래요. 물은 끝없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수독증 걸려요. 적당한 양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남 박사님 뭐라고 해놨냐면 39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물은 최소 1.6리터 이상 마실 때 입안에 갈증기가 전혀 없도록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설사를 해 수분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빠져나가면 더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가 얼마라고요? 1.6리터 이상은 마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을 마시는 것만큼 잘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변은 하루에 최소한 4번에서 6번 정도 보는 것이 적당하다. 2번 이하일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징후이며 밤에 잠을 자면서 4번 이상 볼 경우 수분 섭취가 과했거나 신장 기능 이상 남성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자면 평균적으로 성인은 일상 속에서 2에서 2.5리터 안팎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해놨어요. 미니멈이 1.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 이상 마셔서 성인이라고 한다면 2에서 2.5를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당한 양이 1.8에서 2리터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베이스로요. 그래서 뭐 소음인이고 뭐 태음인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소변으로 몇 번을 빼줘야 되고 대변으로 빼줘야 되고 호흡으로 빼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6에서 2리터. 근데 이제 이승남 박사님은 2에서 2.5리터를 먹어줘라고 하는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요즘은 먹을 수도 있겠네요. 날이 더우니까 2리터 이상 먹을 수 있겠지만 과연 겨울에 1.6에서 그러니까 1.8에서 2리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가 아니고 먹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또 목욕도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오래 할수록 좋은 게 절대 아니다. 또 땀을 흘리기 위해서 옷을 껴입고 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땀을 흘리기 위해서 옷을 껴입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체중량 통과하려고 개체량 통과할 때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수기 물은 좋고 수돗물은 나쁘다? 물음표 해놓으셨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승남 박사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 물음표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1번으로 좋은 물에 뒤에 나오는데, 좋은 물의 조건 첫 번째가 용존산소량을 꼽으세요. 끓여 먹게 되면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량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끓여 먹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상태로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된다. 물은 끓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끓인 물이 몸에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물속에 녹아있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면서 물의 생명력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 물을 끓인 경우 대개 끓인 물을 식혀서 마시는데, 이렇게 물을 끓였다가 식히면 끓이지 않은 물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 물을 실컷 끓여서 어디다 놓고 먹어요? 냉장고에 넣고 마시죠. 안 끓인 거랑 똑같은 거래요. 그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온몸으로 느끼는 3장이 체내 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조 증상을 나타내는 우리 몸의 신호 해갖고 첫 번째가 핑 돌며 어지럽다.
핑 돌며 어지러운 게 건조 증상이래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병이 있거나 영양 섭취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지병이 있는 경우 말고요. 건강한데 핑 돌고 어지럽다. 이런 거는 몸이 건조하다는 증상이랍니다. 두 번째는 혈액이 끈끈해진대요. 수분이 부족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답니다.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혈액이 끈끈해지고요. 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것도 수분이 부족한 거랍니다. 또 변비가 생겼다. 이것도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변비가 생겼다 해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변비 탈출을 위해 식이섬유를 먹곤 하는데 이때 부드러운 섬유질을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섭취 없이 식이섬유만 먹는다면 변이 더욱 단단해져 변비를 악화시킬 뿐이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열이 난다. 코로나가 아니고 물 부족일 수도 있어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다. 수분 부족이고요. 괜히 짜증이 나고 초조하며 우울하다. 수분 부족이랍니다. 몸이 건조한 상태래요. 또 얼굴이 붉어진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고요.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또 요즘 재밌는 거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도 수분 부족이랍니다. 이건 난 것 같네요. 참을성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몸이 건조한 상태랍니다. 관절이 뻑뻑한 느낌이다. 뱃살이 늘어난다. 이것도 수분 부족이랍니다. 기억력이 나빠진다. 수분 부족이고요. 눈을 자주 깜빡인다. 이것도 건조하다는 얘기고요. 땀이 안 난다. 여름인데도 땀이 잘 안 난다는 것도 그러고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 이것도 몸이 건조한 상태랍니다. 우리가 땀 많이 흘리면 쉰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 수분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겠죠. 이런 증상들이 건조한 상태랍니다. 4장에는 체내 건조를 막는 물 마시기,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나, 그냥 마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물이 필요한 생활을 하라 그래가지고요. 모든 음식에는 물이 들어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한 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따로 마시는 것보다 흡수에는 용이하다. 하지만 음식 속에 든 물로만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4만 잔에 해당하는 물을 재순환시킴으로써 어디서요? 콩팥에서 걸러주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재순환 공정과 대사 과정, 환경적인 상황에 우리 몸에서는 하루 6잔에서 8잔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1.6리터, 최소 1.6을 말하는 게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물이 필요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을 자주 마시려면 몸을 움직여 땀을 흘려라. 그러면 먹는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이 장소가 어때요? 에어컨 때문에 아주 쾌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물 먹을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또 물 먹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언제가 제일 좋냐면 아침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브렉퍼스트라 그러잖아요. 어둠을 깨는 거예요. 그 최초의 음식이 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간밤에 단식을 깨트리는 최초의 음식은 물이다. 천천히 씹어 먹어라. 이 얘기를 하세요. 또 잠들기 전 마시는 반잔의 물이 숙면을 돕는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우리 조사님들 자리끼 놓고 주무셨듯이 좀 물을 마셔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라고 또 여기 강조하셨냐면 물과 기호식품을 착각하지 말라고요. 기호 음료를 물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물에 적 기호 음료 이렇게 해놨어요. 차나 커피 음료수가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기호식품 속에는 카페인을 비롯한 탈수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몸에 흡수되자마자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려는 성질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호 음료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내의 수분까지도 함께 배출한다는 점이다. 문제 수분만 빼가는 게 아니죠. 우리 땀이나 소변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미네랄도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음료를 마시는 소변의 양을 측정해 보면 마시는 음료수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배설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데이터로 뽑아낸 거니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사실 몸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을 드세요. 음료수를 드시지 말고요. 그래서 좋은 물의 조건, 그래서 첫 번째가 용존산소 함유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꼽으셨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량이 충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찬물일수록 육각수 비율이 높다 하는데 뭐 육각수라고 하는데, 육각수는 진짜 서울대에서 수자원 공학을 석사까지 마친 분이 하는 얘기인데, 육각수는 이런 개념이랍니다. 육각수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우주 어디에인가는 생명체가 있겠죠. 그게 물에서 육각수입니다라고 서울대 수자원 공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2, 3초 정도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혹은 없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육각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는 몸이 촉촉해지는 생활실천법 해가지고 웃으래요. 웃으면은 몸에 물이 촉촉해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손뼉치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운동하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들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10년 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아쿠아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구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6장은 촉촉해지는 제철식품, 그래서 몸을 촉촉하게 만드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겠어요? 우선 수분이 많아야 된다.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과일들을 봐보세요. 여름에는 어때요? 수분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과일들이죠. 수박이나 오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분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폐물 배출에 탁월해야 한다. 세 번째 순환을 도와야 되고요. 마지막 조건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여름이니까 일산병 때문에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봄에는 뭘 먹을까? 그래서 몸을 이렇게 4가지를 맞춰준 음식들을 여기다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봄에는 파래, 딸기, 죽순, 미나리, 시금치, 살구, 바라현미, 이렇게가 봄에 되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수박, 참외, 복숭아, 부추, 매실, 가지, 장어, 낙지, 토마토, 오이, 포도, 자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이고요. 갑자기 장어가 땡기네요. 가을에는 토란국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죠. 추석 때. 또 당근, 버섯, 고등어, 전어, 사과, 순무, 배추, 배, 석류, 이런 것들이 가을에는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고요. 겨울에는 미역, 또 해삼, 전복, 귤, 유자, 마. 어떠세요? 다 제철 음식들이죠.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사계절 먹어도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들, 파, 양파, 치커리,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마늘, 고추, 콩, 검은콩, 양배추, 파인애플, 키위, 자몽, 오렌지, 이런 것들인데 좀 우리나라 거 외에는 좀 안 먹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요. 이제 7장에는 뭐냐면 질병별 건조 대책.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첫 장에 보니까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만 잘 마셔도 건강 지킬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혈압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라. 체내 건조 상태가 고혈압을 촉진시킨다 해갖고 충분히 먹으라고 해놨고요. 당뇨병에도 원래 당뇨병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소갈증이라고 불렀죠. 갈증이 많이 나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또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에도 수분 부족으로 혈전 생긴 것이 고지혈증이다.
자, 수분을 충분히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골드키 가지고 4주 동안 임상 실험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답니다. 또 비만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된답니다. 특히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진짜 배고픔인지 갈증인지 뇌는 같은 부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일단 물부터 마셔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만도 목마름을 잘못 인식해 잉여 에너지를 축적한다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칼로리 영향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통, 무릎 통증 이런 것도 물을 마셔주면 되게 좋아지고요. 골다공증도 좋아진다네. 자, 그럼 골다공증이 왜 물을 먹으면 좀 개선이 될까? 사실은 우리는 뼈가 단단하니까 그 안에 수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60%가 단백질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우시면은 닭을 드시고 뼈를 한참을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더 바짝 마르잖아요.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갱년기 장애에도 열과 땀으로 건조한 몸이 더 건조해진답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는 물을 특히 더 많이 마셔줘야 되고요. 또 잦은 소변이 나오면 당연한 거죠. 그럼 잦은 소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을 계속 마셔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지만 노안에도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상당히 좋답니다. 또 기미 주름에도 되게 좋고요. 대머리 탈모에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불면증에도 그렇고요. 또 이제 성생활 고환이 건조하면 정자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임이나 이런 분들도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불안증, 우울증에도 물을 충분히 먹으면 좋고요. 암에도 물을 먹으면 상당히 좋답니다. 또 아토피도 그렇고요. 여드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병들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승만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또 10년 젊어지고 20cm 더 클 수 있다 부록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키 작으면 루저라면서요.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챙겨 먹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럼 어떤 물이 좋은가, 이제 어떤 물을 먹을 것인가라는 걸 한번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